안녕하세요. 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반딧불이 모두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애완용 곤충들인데요. 최근에는 애완곤충 말고도 천적곤충, 식용곤충, 또 암을 정복하는 약용곤충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곤충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과학톡에서는 먹거리에서 의학산업까지 미래 생명자원 곤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공뿐만 아니라 학습애완, 사료용, 환경정화용, 화분 매개 다양한 분야에 지금 현재 곤충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곤충하면 어렸을 적 재미나게 읽었던 파브르의 곤충기가 떠오르는데요. 지구 역사상 처음 나타난 곤충은 무엇인지 이 곤충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구상에 곤충이 처음 나타난 거는 3억 5천만 년에서 4억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곤충 화석은 지금부터 3억 8천만 년 전에 톡토키 유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곤충은 고생대 대봉기 하부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날개가 없습니다. 톡토키로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풀숲을 이제 뒤져 보면은 톡톡 튀어오르는 그런 생명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톡토키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적자생존이라는 게 강한 자가 사는 게 아니고 적자생존. 공룡들이 다 멸종됐는데 곤충은 3, 4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또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참. 저희들도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단백질 근본을 저는 곤충에서부터 먹었던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 나가서 메뚜기 잡아서 볶아 먹으면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곤충 그러면 인간에게 해로운 해충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해충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유익충이라고 하죠. 유익충. 예, 유익충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가요? 예, 지구상에 흔히들 우리가 이제 해충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구상에 한 130만 종에서 한 180만 종의 곤충이 있는데 그 중에 해충으로 분류된 거는 한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저희들 환경 생태계하고 저희들 인간이 이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곤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뚜기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제일 첫 번에 먹어본 곤충이 이제 메뚜기인데 저희 부친께서 조금 감기를 많이 앓으셔서 그런지 기침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사다가 볶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꿀을 넣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약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드셨는데 환으로 만들어서 드셨는데 무척 맛있었어요. 메뚜기가 아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메뚜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메뚜기 채집을 해서 이렇게 해부하는 때도 쓰고 또는 집에서 쉽게 이 어항 같은 데다가 개미하고 흙을 담아갖고 개미집이 어떻게 파고들어 사는 이런 것도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집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메뚜기는 그래도 들에나 나가야 있지만 집에는 귀뚜라미가 그렇게 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곤충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는 가깝게 많이 지냈는데 지금 이제 주로 아파트 살다 보니까 곤충을 볼 일이 별로 없고 모기나 파리 정도 좀. 바퀴벌레도 없어요? 바퀴벌레도 요새는 많지 않죠?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그렇군요. 사실 곤충은 기본적으로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미처럼 이렇게 다리가 8개인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벌레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곤충으로 봐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곤충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곤충은 머리, 가슴, 배, 그다음에 세 쌍의 다리하고 두 쌍의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곤충에 대한 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쥐네라든지 거미 같은 경우는 특히 거미 같은 경우는 머리하고 가슴하고 한 부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배로 돼 있습니다. 쥐네 같은 경우는 머리하고 이제 몸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여기 보면은 이제 거미라든지 쥐네는 엄격하게 따졌을 때는 곤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곤충은 전체 동물 수의 70~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수의 곤충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비결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 이제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 적응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 개울이 왔을 때 자기 스스로 어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울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몸체가 작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이제 외골격으로 돼 있어가지고 화학 물질이나 이런 물질에 대한 어떤 데미지도 적게 받습니다. 대개 그리고 곤충이 보니까 외부가 좀 단단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외골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외골격인가요? 예. 예. 그리고 등치도 작으니까 예. 먹는 것도 조금만 먹어도 될 것이고 등치가 그렇죠, 크면은 먹을 게 많이 있어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또 그럴 거고 여러 가지 이 곤충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잘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니까 조금 했나요? 곤충이? 그거는 이제 아마 곤충이란 게 보면은 이제 진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작게 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이제 살아남을 수 있던 것 중에 하나 보면은 바퀴벌레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퀴벌레는 사실 역사가 한 3억 5천만 년 좀 됩니다.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던 거는 보면은 얘들은 보면은 한 달 내지 2달 동안 먹이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숨을 안 쉬어도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만큼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또 바퀴벌레는 살 수가 있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바퀴벌레 데리고서 우주여행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우주여행을 하려면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은 산소도 많아야 되고 온도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식량한테까지 그렇게 해주기에는 우주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를 데리고 가서 좀 안 좋은 환경에서도 살게 하면서 식량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바퀴벌레를 식량으로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특히 우주여행용으로는 아주 참 네, 최고의 선택입니다.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빠뿅이에서 먹었던 게 그 바퀴벌레 아니었나요? 뭐였어요? 그 바퀴벌레 맞습니다. 익숙하는 거죠. 예, 바퀴벌레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는 아직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주식품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은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황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곤충이 보면은 영양적인 어떤 측면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다음에 이제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거의 모든 어떤 그런 저희들이 이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우주 식량으로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류가 곤충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고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곤충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보면은 누에하고 꿀벌이 되겠습니다. 누에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원전 2760년 전부터 이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꿀벌 같은 경우도 스페인의 어떤 동굴 백화에도 이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흔히들 저희들 보면은 400년 전에 약용으로 이용했던 동의보감에 보면은 95종의 곤충을 약용으로 이용했다는 어떤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누에도 얘기하시고 꿀벌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식량으로서 이렇게 생각한 거는 사실 최근에 조금 이게 식량 자원으로서 곤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게 최근에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간에는 왜 곤충을 식량으로 다른 식량 자원이 많아서 그랬나요? 왜 식량 자원으로서의 곤충을 생각을 안 했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만 곤충을 어떤 식용 대용으로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저는 원시 시대 때부터 가장 많이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곤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곤충은 동물보다 잡기가 쉽거든,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기록에 안 남아서 그렇지 아주 원시 시대 때부터 가장 많이 어떤 단백질 공급용 식재료로는 곤충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록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 황 박사님께서 예, 그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곤충 하면은 이제 동남아라든지 중국 이런 데 가면은 로드샵에서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먹는 나라, 먹지 않는 나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뱀메뚜기라든지 누에 번데기, 뭐 백강잠 이런 부분을 쉽게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곤충, 즉 이 벌레는 인간에게 해를 준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식용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곤충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공뿐만 아니라 학습 애완, 사료용, 환경 정화용, 화분 매개 뭐 다양한 분야에 지금 현재 곤충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 정화. 예. 그거 요새 혹시 미세먼지를 잘 먹는 그런 곤충이라도 있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특별한 환경 정화 곤충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동해등해라는 그런 곤충이 있는데 이것은 음식물을 다 먹어치웁니다. 예. 15일 동안 음식물을 거의 계속 먹어치움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벌레 같은 경우는 사료용으로 쓰고 그 어떤 분변들은 비료로 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버릴 것이 한 개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러면 지금 가정용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비료가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키트 같은 게 팔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키트보다도 훨씬 더 이제 발전해가지고 네. 우리 전북 김제에 가면은 네. 그런 공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 자동 시스템으로 되는데 사육사가 1000평짜리 3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하루에 한 100톤 정도 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어떤 그런 공장 음식물 처리하는 그런 공장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동해등해라는 그런 곤충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도 이제 고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기 양이 보면은 서울시에서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쓰레기 양의 3분의 1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그거 엄청난 규모인데 그럼 아마 곤충의 숫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한 수억 마리 이래 자연 번식인가요? 그걸 인공으로 그럼 부활을 시키는? 인공 키워가지고 인공적으로 교미시켜서 이제 알을 받습니다. 알을 받아가지고 그 음식물에 알을 이제 접종을 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곤충을 어떻게 산업에 활용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희들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곤충 하면은 누에 산업이 가장 앞서갔습니다. 네. 누에 산업이 보면은 이제 60년대, 70년대 저희들이 이제 수출했던 효자 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경제 발전이 되면서 여기 이제 사양 산업이 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누에에 대한 저희들은 이제 생리, 생태, 육종 이런 기술을 일반 곤충에 접목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날 곤충 산업이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식량으로서의 곤충입니다. 식량 자원으로서의 곤충 연구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예, 식량 자원으로서 곤충 연구는 사실은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 10년 동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식용 곤충에 대한 사례를 이제 수집을 해서 2013년도에 세계 식량 농업국에서 식용 곤충이라는 보고서를 이제 발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용 곤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20년 앞으로 30년 내지 40년 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20억 이상 늘어나고 그다음에 식량 소유가 2배로 더 소요된다는 어떤 그런 학자들의 이제 보고에 의하면은 결과 학자들의 어떤 예측에 의해서 미래의 어떤 식량 대체 자원으로서 식용 곤충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옛날에 3가지, 메뚜기를 포함해서 번데기 등 이렇게 3가지는 원래부터 먹을 수 있도록 등재가 돼 있었지만 우리가 예전 바퀴벌레 맘대로 먹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식품 원료로서 쓸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그 등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이제 벨기에에서 많이 이제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도 우리 황 박사님 주축으로 해서 그런 쪽에 많이 연구를 해서 지금 아마 식용곤충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시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거의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 이제 갈색 거절이 유충하고 쌍별규드라미, 그 흰점바위 꼼부지 유충, 장수풍 등의 유충 네 가지 되겠습니다. 그 이 네 가지는 처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식품 원료에 대해서는 그 한시적 식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해서 한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또 이제 식품공전에 등록돼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들이 이제 한식으로 인정받은 네 종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2016년도에 그 식품공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네 종은 어떠한 형태든지 그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그 곤충을 이용해 가지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쿠키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식재료에 그 지금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파스타라든지 국수라든지 쿠키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현재 나와서 일부는 시판도 되고 이게 아마 이제 또 그 기업체에서도 지금 특히 이제 식품 관련 업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뭐 스프라든지 다양한 데 지금 현재 접목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바로 쿠키죠. 저희 한번 그렇습니다. 먹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한번 드셔보셔도 될까요? 하나. 맛이 어떠신가요? 여기 우선 곤충 가루가 뭐 있는 것 같은 여기 느낌이 있고. 이렇게 곤충이 보이네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곤충이 되어 있고 여기 갈색 그런 거 같고 거절이 유충이 되어 있습니다. 갈색 제 거절. 쿠키에는 곤충 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네, 제 거에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곤충에 완벽하게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좀 남기나 보지 어떻게? 그 완벽하게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형태가 그대로 보이게끔도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그 뭡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말고 형태 그대로 이제 먹으면은 굉장히 고소합니다.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오히려 그걸 더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갈색 거절이 애벌레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먹어보니까 맥주 안주로 딱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그냥 고소하다, 더 고소하다. 네. 저는 사실 조금 시장에서 뭘 먹어도 지금 아주 고소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곤충을 섞은 이런 쿠키는 예를 들어서 일반 쿠키보다 칼슘이 더 많다든지 해서 어떤 그 기능성이 좀 보강이 된 그런 그 음식으로 만들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은 현재 어떠세요? 저희들이 이제 곤충에 대한 영양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 외에 이제 미량 성분,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모든 저희들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를 다 포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들 이제 계란 하게 되면은 뭐 완전 식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란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영양 성분을 분석이 됐습니다. 또 이제 기능성을 이제 검증해 봤더니 그 항치매라든지 혈행 개선 그런 물질들이 저희들이 이제 발굴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치매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곤충이 있다는데 혹시 무슨 곤충? 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부 곤충에서 그런 어떤 이제 물질이 검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쿠키를 만든 다음에 이름을 효자 쿠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한테 효자 소리 들으려고 그 쿠키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못 가고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제 약간 곤충에 대한 혐오감 비슷한 혐오식품의 일종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조금 우리 국민들한테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이름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갈색 거절이 곤충이 들어가 있는 쿠키가 되겠습니다.
이제 갈색 거절이 뭐 흰 점바위 꽃무지 이러면은 이름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갈색 거절이 그 유충을 가지고 일부 이제 저희들 식용곤충이 되겠습니다. 식용곤충에 대한 애칭을 이제 그 대국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예. 근데 갈색 거절이 같은 경우는 그 애칭이 고소해입니다. 고소해, 고소한 애벌레가 되겠습니다. 고소한 애벌레. 네, 고소한 애벌레. 그 실질적으로 먹어보면은 굉장히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흰 점바위 꽃무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군뱅이하고 또 이런 곤충들이 보면은 꽃에 모여드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꽃뱅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저희들이 그 부르기 쉽게 뭐 이름만 들어도 아 이거 뭐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 애칭을 이제 그 부여해 줬습니다. 네, 이름을 들으니까 조금 더 친숙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아까 그러니까 4종류 곤충이 이제 우리 식약처에서 식용으로 등재가 됐죠. 허용이 됐다고 등재가 됐다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갈색 거절이 뭐 이런 거 사실 저희 처음 듣는 거거든요. 뭐 번데기, 메뚜기 이런 거는 알아도 갈색 거절이 겉절이는 들어봤지만 그래서 이런 있잖아요. 것들이 친숙하지 않은데 그 고소해 아주 그 장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고소한 애벌레. 예. 그다음에 이제 흰 점바위 꽃무지 같은 경우는 꽃뱅이, 그다음에 장수풍뎅이 애벌레 같은 경우에 장수애, 네. 그다음에 쌍벨기 도라미 같은 경우는 쌍베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르기도 쉽고 저희들 아주 친숙한 어떤 그런 아마 그게 뭐 영양 성분이 좋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 식품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있잖아요. 몸에 좋다 그러면 뭐든지 뭐 먹는. 그러니까 이 곤충이 이 차세대 식량 자원으로서 완전 식품으로서 이렇게 좋다고 하면은 홍보만 잘하면은 네. 보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몸에 좋은 곤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이 곤충이 미래의 육류를 대신할 대안식량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곤충 같은 경우는 사육 면적이 아주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100평 사육사에서 적어도 월 1톤, 뭐 연간 한 10톤 이상의 곤충을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료 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곤충 1kg가 곤충 1kg를 생산하는데 사료 2kg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고기 같은 경우는 소고기 1kg를 생산하는데 사료가 한 10kg 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곤충 같은 경우는 그 날개라든지 다리를 띄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먹는 부위가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 같은 경우는 먹는 부위가 뭐 가죽이라든지 뭐 뼈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먹는 부위가 40%밖에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사료 효율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곤충 같은 경우는 그 소고기에 비해서 10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사료 적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그 소고 같은 거는 배출하는 이 CO2 때문에 환경에도 또 영향이 있고 곤충은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환경에도 아마 유익한 그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축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지구상의 한 18%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곤충 같은 경우는 돼지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육류는 또 육류대로의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곤충 같은 경우는 세대가 짧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조금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실질적으로 곤충 같은 경우는 길게는 뭐 1년도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짧게는 뭐 한 15일, 뭐 한 달, 뭐 3개월 이와 같이 어떤 세대가 굉장히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고기를 얻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2, 3년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곤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갈색 거절이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번식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기능성 물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치매라든지 혈행 개선 이런 물질도 지금 현재 보고가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불포화 지방이 한 75% 정도 됩니다. 몸에 좋은 우리 몸에 좋은. 그리고 영양적인 어떤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량 성분 거의 뭐 저희들이 봤을 때 완전 식품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고기가 사실은 이 성인병을 또 유발시키는 또 이 부작용이 있는데
제 생각에 뭐 곤충 가지고 만들면은 부작용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곤충을 가지고 그 환자식을 저희들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회복도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육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그 진행된다는 어떤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곤충을 가지고 환자식이라든지 노인식 또 뭐 아기들 영양 간식으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식량 자원으로서의 곤충을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첨단 과학 분야에서 곤충이 활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들은 이제 곤충으로부터 그 새로운 어떤 그 물질을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곤충의 그 면역 반응의 일환으로 그 생체 방어 물질을 이제 분비를 합니다. 그 물질에 저희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물질을 분리했는데 이 물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그 세균을 죽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만은 그 암세포도 잘 죽이고 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염증성 장질환 예를 들어 이제 그 실험 동물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만성 장염을 그 유발해 가지고 나비두면은 14일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칵테일로 먹였을 때 다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거 의약품으로 활용이 되는 거네요. 네,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클론병이라든지 만성 염증성 뭐 질환 이런 환자들의 어떤 그 치료 후보 물질로서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곤충이었어요? 이건? 요거는 이제 애기뿔 소똥구리라는 어떤 그런 곤충이 되겠습니다. 애기뿔 소똥구리. 아이고 곤충도 하여튼 이름이 아주 생소하죠, 그죠? 예. 뭐 소똥구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소똥구리 같은 경우는 그 알을 낳기 위해서 요 경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경단을 만드는데 이 만들어 오는 경단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동안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안해가지고 이 물질을 찾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그 코프리신 같은 그 물질을 활용해서 화장품들 만드신 거 아닌가요, 혹시? 예, 최근에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의약품 개발 전 단계로서 저희들 화장품에 적용시켰더니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효능이 좋아가지고 뭐 어린애들이 바르면은 아토피 이제 심한 애들이 바르면은 뭐 한 2주 내지 3주 정도 바르면 거의 증상이 완화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코프리신 들어간 화장품 써보세요. 그러면 사랑받으실 거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코프리신 화장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토피 그 화장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약국에 가면 구할 수 있네? 약국 아직은 지금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만든 지 한 6개월쯤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름아름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 그 재구매율이 한 80% 정도 된답니다. 그 실질적으로 발라서 굉장히 증상이 호전이 되고 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암도 고칠 수 있는 곤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애기뿔 소똥구리로부터 이제 개발한 코프리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화장품도 이제 개발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암세포에 적용해봤더니 일부 이제 암세포를 잘 죽이는 어떤 그런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물 실험에서 암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놔둔 것들은 한 2주 정도 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얘들을 이제 적용시킨 동물들은 거의 다 이제 회복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응용을 하신 건가요? 암세포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 세포 같으면은 이제 정상 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 정상 세포는 잘 안 죽이고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죽인다는 어떤 그 결과를 그 세포 실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시 이제 그 누드 마우스라고 이제 동물 실험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 물질을 이제 투입해가지고 암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암덩어리 계속 커집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제 그냥 놔둔 거는 계속 커져가지고 그래서 뭐 기간이 되면은 죽는데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그 물질을 처리한 것들은 암 등거리가 이제 줄어든다는 어떤 그런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아직도 이제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실험을 거쳐야만이 전문 의약품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동결, 건조, 누에 분말 같은 거는 어쨌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곤충 쪽에서도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제 그 간기능 뭐 보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지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특히 이제 간 보호 효과 있는 어떤 그런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사님의 과학자로서의 꿈은 무엇이고 또 곤충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발전시켜서 과학자로서의 꿈을 가진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연구자라면은 누구든지 내가 한 연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제가 개발한 어떤 그 물질이 의약품으로서 개발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전문 의약품으로 개발하려면은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실험 어떤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뭐 그거는 저희 희망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곤충에 대해서 한 20년 이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곤충이 보면은 식량으로서 또 화장품으로서 의약품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현재 적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곤충에 관심 있는 우리 어린이라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선 곤충을 길러보고 뭐 채집도 하고 과학 서적도 좀 보면서 곤충에 대한 어떤 곤충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꿈을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곤충에 대한 비전은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곤충은 하나의 미래 산업으로서 앞으로 이제 커가 되는 어떤 그런 산업이고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지금 각 대학에서 곤충 산업학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날 저희들이 이제 곤충 식품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습니다. 한 30개 업체에서 저와 같이 다양한 그런 제품을 이제 선보였고 그날 보면은 한 1,000명 정도 서울의 AT센터에서 개최했었는데 1,00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만큼 곤충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곤충이 하나의 미래의 어떤 먹거리 산업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곤충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전망이 참 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밝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곤충의 종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해도 아마 그 많은 곤충 중에서 평생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아주 좁기 때문에 그만큼 무궁무진한 이런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 곤충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곤충 하면은 어쨌든 좀 징그러운 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우리 어려웠던 60, 70년대에는 진짜 단백질론으로서 번데기, 메뚜기 이런 거를 식용으로 했었던 기억은 나는데 오늘 이 차세대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 이 곤충의 영양 성분이나 가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의약품으로도까지 이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참 굉장히 중요한 우리 차세대 먹거리 의약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눈여겨봐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또 다 곤충만 잡수면 또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곤충은 말씀하신 대로 FAO에서 아마도 주목을 한 거는 역시 단백질이라든가 무기질, 구본으로서의 아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균형된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 곤충이 식용으로서 물론 자리를 잡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소재 산업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는데 우리 특히 올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그쪽에 한번 도전장을 내보면 어떨까. 그래서 미래에 곤충 과학자로서 꿈을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곤충은 하찮은 존재, 미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과학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혁명뿐만 아니라 곤충 속에 숨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생명 자원을 찾아내고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완용에서부터 생명공학까지 인류에게 공헌하고 있는 곤충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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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집의 주인이 이렇게 수없이 많고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미생물이 주인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